자, 그러면 일단은 돌림임 볼게. 이 돌림임은 사실 이제 굉장히 얘가 거의 다 되게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남성적인 얘밖에 없어. 자, 일단은 보통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하지? T-O-R-Q-U-E 토크라고 한다고, 토크.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왜 관심을 갖냐면 보통 슬슬 자동차에 관심을 갖게 되면 이 토크에 관심을 많이 갖게 돼. 왜? 자동차의 어떤 가속 능력, 그러니까 엔진이 회전력을 내면서 바퀴를 빠르게 회전시켜서 차가 좀 빨리 가속되게끔 하는 능력이 이 토크와 굉장히 큰 관련이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슬슬 대학교 가거나 또는 이제 수능 끝나면 운전면허 따거든. 수능 끝나고 이제 뭐 수시 끝난 다음이라든가 뭐 정시 준비하면서 또는 어쨌든 간에 입시가 끝나면 보통 운전면허 학원 다니면서 차에 대한 관심이 슬슬 많아진단 말이지. 그럼 더 토크에 많은 관심을 갖게 돼. 자, 일단은 이거를 뭐 그냥 간단하게 개략적인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운동의 정의, 이건 그냥 참고만 적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원래 있는데 배우진 않지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참고 정도로만 알면 되고. 자, 운동이라는 건 크게 병진 운동. 병진 운동이라는 건 직선 운동을 얘기해. 직선 운동. 그다음 회전 운동이 있지. 그다음 병진 운동은 다시 우리가 합력이 0일 때 관성에서는 등속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힘을 받아서는 가속도 운동이 있지. 가속도 운동이 있었다고. 이렇게. 이 가속도 운동의 궁극의 방정식이 뭐지? 바로 F는 MA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회전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원운동이 있어. 등속 원운동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케플러의 법칙 하면서 좀 배우지. 가볍게 외우지, 물리원에서는. 물투에서 자세히 배우고. 자, 그 다음에 뭐 가속 원운동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속 원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원운동이 항상 등속 원운동이 아니야, 그치? 사실은 자동차라든가 뭐 자전거의 바퀴, 내가 빨리 가려고 하면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하지, 그치?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한단 말이지. 그걸 표현한 가속 원운동이고, 이건 뭐 타우는 I 알파라고 표현을 해. 이 F는 그러니까 이게 직선 운동의 F는 MA지. 그럼 이거 원 운동의 F는 MA에 해당하는 토크, 돌림임이지. 돌림임은 뭐 I 관성 모멘트 각가속도 뭐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가속되는 정도를 직선 운동의 가속도 운동은 F는 MA로 표현할 수 있고, 회전 속도가 증가하는 이런 그 가속 원 운동에 대해서는 타우는 I 알파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참고만 하면 되고. 자, 진짜 중요한 건 그럼 이거야. 어떤 물체가 회전하려는 능력, 그거를 회전력, 돌림임, 토크라고 표현해. 자, 예를 들어볼까? 내가 어떤 물체를 던지잖아. 여기서 보여줄 수가 어렵겠구나. 보통 던지면 내가 이 분필을 이렇게 던지잖아. 그럼 얘가 푹푹푹푹 이렇게 돌아가면서 날아간단 말이야, 그치? 그럼 예를 들어 볼게. 항상 모든 물체에는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지, 그치? 무게중심이라는 거 이따만한 모양의 물체가 있으면 얘를 사실 다 들지 않아도 돼. 어디? 무게중심을 정확하게 맞추면 그 점만 딱 들면은 전체를 다 들지 않아도 들 수 있단 말이지. 왜? 지구가 당기는 중력의 한 작용점이 딱 한 점이 있거든. 거기가 질량중심 또는 무게중심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물체가 운동할 때는 봐봐. 내가 토리야, 예를 들어. 토리의 망치를 뮬리리라고 하지. 뮬리를 던지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손잡이도 금속으로 돼 있어서 되게 무겁대.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이쯤 있다고 치자. 그럼 얘가 얘를 던지면 어떻게 돼? 이 무게중심은 뭐해? 직선 운동을 한다고. 만약에 힘이 없다고 가정하면 얘는 직선 운동을 하고, 직선 운동에는 던지는 순간에 뭐 F는 MA로 설명할 수 있을 거고, 뭐 손을 떠난 순간부터는 등속도 운동 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던져지는 순간에 이제 얘는 무게중심을 통해서 뭐해? 회전 운동을 한다고. 픽픽픽픽픽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던지면 무게중심은 계속 직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회전축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을 픽픽픽 돌아가면서 회전을 한다고 말이지. 그럼 얘가 이제 처음에 이 회전을 하게끔 만드는 힘이 바로 뭐냐? 돌림힘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회전력에 대해서 알아볼게. 회전력, 돌림힘.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문을 생각하면 되지.
경첩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회전축이야. 회전축인 경첩이고, 문손잡이가 여기 있다고 할까? 이렇게. 그럼 얘를 덜컥, 또는 덜컥, 뿅, 이렇게 해서 뿅, 이렇게 돌릴 수 있겠지, 그치? 이걸 문이라고 할게. 문을 위에서 본 단면도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잘 봐. 물체 F라는 힘을 작용하면 이 F가 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냐. 한번 볼게. 자, 얘는 이쪽으로 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여기가 세타가 되고 얘는 F의 코사인 세타가 되고.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작용한 힘은 F의 사인 세타로 분해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고정된 회전축이라고 하고 요 작용점까지의 거리를 회전팔의 길이 스몰 r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이 F는 F 사인과 코사인으로 분해 있으니 F는 없는 거고, 그러면 코사인과 사인이 이 물체의 운동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거지. 자, F 코사인은 그러니까 요 나란한 회전팔의 길이가 나란한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했을 때 운동을 해야 해. 이 회전축 경첩이 이게 부러져서 문에 경첩이 떨어져서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당겨도 움직이지 않지, 그치? 내가 문을 연 다음에 문을 이렇게 45도 연 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당기면 이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안 움직인단 말이지, 그치? 그럼 얘는 전혀 운동에 관여하지 못하지, 그치? 근데 얘는 마찰력이 없던 F 사인 세타가 살짝만 작용해도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물체의 운동에 관여된 힘은 F 사인 세타고, 이 F 사인 세타는 회전축으로부터 회전 운동을 시작하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힘을 뭐라고 그래? 토크, 돌림힘, 타우라고 하고, 타우는 그리스 문자 T야. F 사인 세타 R이지. FR 사인 세타가 돼. 수학적으로는 벡터의 외적이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왜 A 벡터와 B 벡터의 곱이 스칼라가 나올 때를 뭐라고 하지? A, B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 벡터의 내적이라고 해. 우리 물리에서는 이 내적의 대표적인 얘기가 1이지, 1. 한일. 그래서 한일 W는 FS 코사인 세타가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벡터의 곱이 팩터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걸 수학적으로는 외적이라고 하고, AB 사인 세타로 표현해. 외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고3 때 기백에서 이런 게 있다 언급만 하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배우지 않고, 그치? 배우지 않아. 그리고 근데 이제 물리에선 이제 수학적으로는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 뭐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배우진 않는 거고, 간단하게 우리 바로 돌림힘, 토크가 이 외적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의미는 뭐냐? 봐봐. 지금 힘과 거리 또는 힘과 변이의 곱이야. 그럼 단위를 뭘 써? 뉴턴 미터를 쓴다고. 근데 이 뉴턴 미터가 1과 에너지의 단위도 뉴턴 미터 또는 줄을 쓴단 말이지. 그러면 이 돌림힘과 1은 같은 차원일까?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지, 그치? 왜냐하면 여기서 1은 F 코사인 세타 R이라고 할까? 내가 이게 문을 뜯어냈을 때 이만큼 움직이면은 R만큼, 이만큼 움직였을 때 한 1은 F 코사인 세타 R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얘는 운동에 관여하지 않는단 말이죠. 저기 부서지지 않는 이상,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물리라는 게 벡터량이야. 그럼 방향이 다른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같은 물리량이 아니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단위를 뉴턴 미터만 쓰고 줄은 쓰지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1은 뉴턴 미터 줄을 모두 혼용하자면 보통 줄을 쓰지, 그치? 그래서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는 데 관여하는 회전력, 물체의 회전 운동을 시키는 힘을 바로 돌림힘이라고 하고, 타우는 타우 이퀄 FR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러면 자, 이거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참고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1과 토크의 단위가 같을 수 없는, 얘는 뉴턴 미터를 쓰지만 줄은 쓸 수 없는 이유야. 자, 그러면 봐. 일단 어떤 물체의 회전력은 당연히 힘이 관여하겠지, 그치? 일단 모든 운동은 힘이 필요해, 힘. 힘이라는 게 있어야 운동이라는 걸 시작하지, 정지했던 물체가, 그치? 당연히 힘이 작용하고, 그 다음에 힘과 회전축으로부터의 길이 또는 거리, 회전팔의 길이. 그러니까 힘이 작용한 회전축으로부터 작용점까지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회전력, 토크도 증가한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이렇게 요즘은 사실 요런 수도꼭지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이제 요런 수도꼭지가 많이 있었어. 선생님 이제 수도가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너무 더워서 이제 들어가려고 수도가에 갔어. 근데 헐, 꼭지가 없네. 다 망가져 있고 이제 수도 꼭지가 하나 있는데 얘는 꼭 이게 없어. 꼭지 손잡이가 없는 거지. 그럼 봐봐. 회전축이 여기가 될 건데 회전축이 여기인데 회전팔의 거리가 너무 짧지. 그럼 내가 이걸 자꾸 막 돌려도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고 봐야 돼. 그렇지? 너무 회전력, 토크가 약하니까 안 돌아가.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는데. 그래서 아우 짜증나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저 멀리 손잡이가 떨어져 있었던 거야. 그걸 꺼내서 여기다가 잘 연결을 하면, 요즘은 사실은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또 토크가 관련이 돼 있지. 그치? 올렸다 내렸다 손잡이지만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 회전팔이 길어지니까 돌림힘, 토크가 증가하면서 쉽게 회전하기 시작하지. 그래서 얘를 돌리면 물이 나오고 감으면 잠긴단 말이지. 그치? 물은 돌리고 감는 건 오른나사의 법칙이고 사실 토크와 관련돼 있는데 오른나사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물병을 어떻게 열지? 물병 이렇게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지. 그치? 그럼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점점 어떻게 돼? 조금씩 회전하면, 나선 운동하면서 회전하면서 위로 풀려서 나오지. 그치? 근데 물병을 잠글 때는, 생수병 이렇게 잠글 때는 이렇게 감으면 어떻게 돼? 역시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면서 감긴다고. 뭐 우리가 사용하는 드라이버 있지. 드라이버도 이 오른나사의 법칙이 적용돼 있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약속이 돼 있어. 보통 이렇게 하면 감기고 이렇게 하면 열린단 말이지. 그치? 뭐 예외는 있어. 선풍기 날개. 선풍기 날개가 이렇게 회전할 때 선풍기 날개를 감는 거는 이렇게 돌리면 풀리고 반대로 해야 열린다.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 왜냐면 이제 회전하면서 풀리지 말라고. 이런 예외를 제외하면 항상 이게 적용돼 있단 말이지. 또 어떤 예가 있냐면, 지울게. 남성적인 예들이 다 많지. 왜? 예를 들어 잘 봐. 이렇게 생긴 너트가 있어. 자, 내가 이제 얘를 이제 조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를 잘 조여야 뭐가 완성되는 그런 거야. 이렇게. 근데 그럼 얘를 조여야 되는 사람 손으로는 잘 안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공구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긴 공구가 필요하지. 이렇게. 그럼 잘 봐. 얘를 갖다가 여기다 낀 다음에 안 들어가는 거야. 내가 얘를 자꾸 이렇게 돌려야지. 이렇게 해서 감겨서 이제 완성이 되는데 잘 안 돌아가는 거야. 너무 뻑뻑해서. 그러면 이게 잘 안 돌아갈 때 보통 어떻게 해? 여기다가 긴 파이프나 이렇게 얘를 갖다 이렇게 좀 더 연결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돌리면 쉽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치? 또 어떤 얘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봐서 알겠지만, 아빠 차나 엄마 차나, 이제 승용차들은 핸들이 이렇게 좀 잘 작다? 이렇게 운전하면 되는데, 큰 버스나 트럭은 핸들이 이만해.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리면서 운전을 한다고. 왜 이게 더 큰 거야? 차가 질량이 크니까 회전하는데 더 어렵겠지, 그치? 그러니까 바퀴의 질량도 크고 전체적으로 다 크다 보니까 관성은 질량에 비례하잖아. 정지관성이나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얘를 돌리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니까 핸들이 좀 더 크지. 왜? 회전 반경울이 회전축으로부터 요게 회전팔의 길이가 증가하면 돌림이 토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됐지? 요 정도는 충분히 이해했을 거야. 어차피 우리 다 배웠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회전하는 물체가 있어. 회전하는 물체가 정지해 있대. 원래는 보통 회전 위주로 하는 운동을 하고 회전 운동을 위주로 하는 물체가 있는데 얘가 정지해 있더래. 그러면 그 상태를 뭐라고 하지? 돌림임의 평형이라고 하지. 돌림임의 평형. 자, 뭐 단순히 보면 일단은 초반이니까 이렇게 어떤 물체 여기로 F로 당기고 여기로 F1으로 당기고 여기서 F2로 당겼다. 근데 얘가 정지해 있더래. 그럼 얘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시그마 타우가 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돌림임은 보통 시계냐 반시계냐로 판단을 하거든. 그럼 봐봐. 얘가 회전축으로부터 이 F1은 이쪽에 이렇게 세타 1이 있고 여기를 세타 2가 있다고 할게. 그러면
얘는 F1의 사인 세타가 얘를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하지, 그치? 그 다음에 F2의 사인 세타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려고, 돌리려고 한다고. 근데 그 둘의 시계 돌림임과 반시계 돌림임이 정확하게 평형을 이루면 얘는 멈춰있겠지, 그치? 이걸 돌림임의 평형이라 그래. 자, 그러면 뭐 부수적인 걸 좀 더 기록해 보면 얘는 뭐 R1, 회전축의 거리에는 R2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지? 자, 얘의 돌림임은 F1 R1의 sin 세타 1 equal F2 R2의 sin 세타 2가 된단 말이지. 돌림임의 평형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그치? 이제 구조물의 안정성이랑 같이 나오는데 이따 다시 할게. 정적 평형하면서. 자, 그럼 이제 보자. 사실 여기는 이론이 정말 간단한 단원이지. 이론은 제일 간단한데 문제는 제일 어렵지. 제일 어려운 거의 뭐 베르누이 방정식이랑 여기랑 여기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식도 많고 연립 방정식인데 문자가 되게 많아지면 좀 오래 걸리고. 자, 그럼 봐. 자, 무게중심을 좀 알아보자. 이 무게중심이 또 이렇게 구조물의 안정성과 한계 돌림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자, 무게중심. 우리가 보통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물체가 있다면 지구가 얘를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지구는 하나의 작용점을 콕 집어서 그 점을 잡아당기지, 그치? 그러니까 보통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구의 중력 같지만 실제 중력은 무게중심. 보통 균일하고 밀도가 균일하고 대칭은 모양을 갖고 있는 애들은 중심에 무게중심이 있지. 실제로는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 때 이렇게 받치지 않아도 들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을 맞추면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추면 어떻게? 들 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지구가 잡아당기는 그 무게의 한 작용점을 무게중심이라고 한다고. 물론 무게중심이 밀도가 균일하고 이런 모양에서는 항상 어디 있어? 얘는 여기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는 여기 있겠지, 그치? 그렇다고 무게중심이 항상 물체 안에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 도넛이래. 그냥 무게중심이 어디 있겠어? 허공에 있겠지, 그치? 이거 여기 받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옆으로는 세울 수도 있어도 이렇게 하면 받칠 수가 없잖아. 그럼 다른 데를 받쳐야겠지, 그치? 무게중심이 이렇게 교점이 되는 걸 이렇게 받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지구과학에서도 나오는데 실제 지구가 있고 달이 있다고 할까? 그럼 이게 지구와 달이래. 달이 지구에 비해서 충분히 더 크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내가 지구 모양의 찰흙과 달 모양의 찰흙을 놓고 여기를 아주 가는 그 단단한 막대로 연결해 버렸어. 그 다음 내가 여기를 이렇게 들 거야. 어딜 들어야 돼? 한 이쯤을 들어야겠지, 그치? 이쯤을 갖다 딱 세워놓으면 얘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이 둘의 공통 질량 중심 또는 공통 무게 중심이 여기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돌고 얘는 이렇게 돌아서 보통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지. 그러면서 반대편에 원심력의 일정 기조력도 생기고, 물투나 지투 이런 데서 나와.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한단 말이야. 이게 전부 다 무게중심이랑 관련있다고. 자, 이제 보통 이제 2학년 물리에서는 얘기하진 않지만 이게 무게중심의 그 정량적인 표현을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이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 나중에 토크 문제 풀 때 우리가 정적 평형을 쭉 마스터한 다음에 다시 무게중심으로 풀 수 있는 방법도 연습을 할 거거든. 자, 잘 봐. 이렇게 생겨 있고 여기가 원점이야. 0, 1, 2, 3, 4, 5, 6이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원점으로부터 총 6m라고 할까? 6m의 막대가 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무게중심을 맞춰서 A가 있고 여기에는 무게중심 맞춰서 B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게중심을 맞춰서 C가 있더래, 이렇게.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긴 받침대를 놨다고 치자. 그 다음에 A, B, C를 얹어놨어. 그리고 A의 질량은 1kg,
B의 질량은 2kg, C의 질량은 얼마로 할까? 7kg으로 할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긴 6m의 받침대에다가 얘를 1m 지점 원점으로부터 여기를 그냥 원점으로 할 거야. 원점으로부터 1m, 3m, 6m 지점에 1kg, 2kg, 7kg의 물체를 놨어. 그럼 무게중심이 보통 어느 쪽에 있을까? 질량이 큰 쪽으로 무게중심 옮겨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 어딘가를 찾아서, 만약에 여기다, 그러면 그 어딘가를 찾아서 얘를 딱 받침대로 놓으면 어떻게 돼? 균형을 유지한단 말이지. 돌림의 평형을 유지할 거라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 원점의 이 막대의 질량을 무시한다고 가정을 하고, 각각의 무게중심을 보면, 이제, 이거는 이 하이탑 물리 2라든가 일반 물리학에서만 배우긴 하는데, 그냥 알아두면 그게 좋고, 그 다음 나쁘지 않고, 어렵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게중심이라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무게중심은 보통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바로 일반 관계식으로 쓸게. 시그마 M. 총 질량분의 시그마 M 곱하기 X. X라는 건 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X1, X3, X6 이런 식으로. 그러면 풀어볼까? 여기에 지금 요 상황에서 무게중심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무게중심이 얼마야? 자, 총 질량이 얼마지? 1 더하기 2 더하기 7이니까 10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A 좌표는 원점으로부터 얼마? 1 곱하기 1이네. 더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는 다 더하는 거니까, 그치? 그럼 얘는 얼마야? 2 곱하기 3이지. 맞지? 여기 질량과 좌표 더하기, 얘는 얼마? 7 곱하기 6이지, 이렇게.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야? 얘는 10분의 1 더하기 6 더하기 7이지. 맞아? 아, 6, 맞잖아. 1 더하기 2, 3은 6이니까 7이고, 그 다음 6, 7에 40이지. 그러면은 42 더하기 7이니까 49네? 그럼 무게중심은 어디야? 4.9m 지점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4.9는 요쯤 되겠지, 그치? 여기다가 내가 받침대를 딱 이렇게 세우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이 상태로 수평을 유지한다고. 거기를 무게중심이라고 그래. 이건 이제 2학년 예전에 안 가르쳐주고, 보통은 이제 3학년 때 이제 좀 어느 정도 연습이 됐을 때, 왜? 왜냐하면 너무 또 이걸로만 하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정적 평형, 역학적 평형, 이제 곧 다시 하겠지만, 걔가 기본 베이스를 돼야 되고, 상황에 따라 이제 탄력적으로 얘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야 되는 거야. 자, 무게중심까지 좀 이해가 됐지? 어렵지 않지? 자, 그럼 마지막 내용. 자, 구조물의 안정성. 어떤 물체가 안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역학적 평형 상태에 놓여야 돼.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 뭘 다른 말로 또 뭐 옛날 표현 정적 평형이라고 그래. 정역각 평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적 평형. 그러면 어떤 물체가 그냥 가만히 안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물체가 정지해 있으려면 이 정적 또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정지해 있으려면 실제로는 뭐야? 운동에 관여하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 그치? 등속도 운동과 가속도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등속 원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었지. 그러니까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의 모든 합이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안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1단으로 해서는 사실 힘의 평형만 되면 등속도 운동한다고 배우지, 그치? 내가 예를 들어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데 얘가 1N이래. 내가 1N으로 들어도 어떻게? 떨어지지. 이렇게 돌아서 떨어져 버리잖아. 얘를 1N으로 들어도 어떻게? 놓으면 이렇게 돌아서 떨어진다고. 왜 그래? 힘의 평형을 만족해도 돌림 힘의 평형이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돼? 정지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거를 역학적 평형 또는 정적 평형이라고 해. 그럼 잘 봐. 여기에 정지하려면 항상 뭘 만족해야 돼?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만족해야만 물체가 정지할 수 있다고. 이건 이제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아주 기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렇게 생긴 시소가 있어. 시소. 시소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생긴 받침대, 이렇게 놓은 물체가 있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볼게. 얘가 질량이 10kg이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10cm 10cm 너무 짧다. 한 50cm로 할까? 편의상 그냥 1m로 하자. 이렇게 1m라고 할게. 뭐 진짜 그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얘가 이 상태로 정지해 있더라 이거지. 그러면 요 역학적 평형, 정적 평형으로 물체의 안정 상태를 확인해 보자 이거지. 자, 봐봐. 일단은 얘는 첫 번째 힘의 평형이지. 힘의 평형. 합력이 0인 거야. 자, 얘가 떠받치는 힘이 수직 항력이고 사람이 여기를 드는 힘은 얼마로 보면 되는 거야? F로 보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얘는 중력과 속도를 G는 10으로 할게. G는 10m/s 제곱이라고 하면 얘는 지구로부터 중력을 얼마로 받아? 100N을 받겠지. 그럼 자, 일단 힘의 평형은 어떻게 돼? 플러스 Y축으로 작용한 힘은 N 플러스 F가 될 거고 마이너스 Y는 100N이 되겠지. 이렇게. 자, 식이 하나 나왔지? 자, 두 번째 시그마 타우 돌림힘의 평형 관계를 볼게. 보통은 힘이 작용하는 곳을 회전축으로 잡아. 아무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보통은 힘이 작용하는 곳으로 회전축으로 잡아야 돌림힘이 하나라도 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식이 쉽고 간단하게 나와. 그래서 보통은 받침대가 두 곳이면 양 끝이 좋고 받침대가 하나이면 그 점을 시소처럼 그 점을 회전축으로 잡으면 편해. 자, 그러면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아보자. 사람이 손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봐봐. 이렇게 돼 있는 애를 사람이 손을 치워버리면 어떻게 돼? 내가 손을 놓으려고 하니까 벌써 어떻게 돼?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치? 시계 방향. 그럼 무슨 소리야? 사람은 지금 반시계로 돌려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계로 돌아가려는 걸 반시계로 돌려서 버티고 있다고. 이때 이 물체의 무게중심에 의한 돌림힘이 시계 방향으로 발생하고 사람이 반시계를 방향으로 돌려서 버티는 힘이 똑같은 두 돌림힘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지. 그럼 사람이 싹 치우면 어떻게 돼? 얘는 시계로 돌겠지. 사람은 어떻게? 반시계로 돌려서 버티고 있다고. 그럼 무게중심은 보통 어디라고? 중심이랬지. 그럼 얘가 0.5m지, 그치? 자, 그러면 시계 방향의 돌림을 써보면 어떻게 돼? 100N 곱하기 얼마? 0.5. 이게 시계 방향의 돌림이지, 그치? 이게 뭐랑 같은 거야? F 곱하기 1과 같은 거지. 얘가 어떤 방향? 시계 방향. 이건 사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돌림힘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F가 얼마? 계산하면 F 바로 나오지. 얼마? F는 50N이 나오지. 그러면 이 결과를 다시 첫 번째 힘의 평형식에 대입하면 어떻게 돼? 수직 항력도 50N이라는 게 나온단 말이지. 자, 이게 아주 기초적인 돌림힘의 평형식인 거야. 자, 됐지? 자, 그러면 구조물의 안정성 하나 더 확인을 할게. 어떤 물체가 정지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물체를 볼까?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물체는 무게중심이 보통 어디 있을까? 좀 위쪽에 있을까? 아래에 있을까? 밀도가 균일하다고 하면 무게중심이 좀 아래쪽으로 치우쳐지겠지,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바닥에 이렇게 정지해 있을 때 받침면이 여기 있어. 근데 무게중심이 받침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 항상 안정한 상태를 유지해. 예를 들면 잘 봐. 내가 얘를 기울였어. 이렇게 기울였는데 지금 얘가 받침면 안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무게중심이 여기 회전축을 해서 원래 안정한 방향으로 돌림이 발생해서 다시 복원력이라고 그래. 땅 또는 따당땅땅 따라라랑 하면서 원래 안정 상태로 돌아가지. 근데 만약에 이걸 좀 많이 기울여. 그럼 어떻게 돼? 많이 기울여서 무게중심이 받침면 밖으로 나가버렸어. 받침 밖으로 나가버리면 얘가 여기 회전축을 해서 돌림힘이 안정을 깨는 방향으로 그때 발생하겠지, 그치? 물론 요거에 이쪽 세타, 기울어진 세타로 해서 돌림힘이 빵 하면서 넘어지겠지, 그치? 그럼 받침면이 굉장히 넓고, 그러니까 항상 받침면 안에 무게중심이 들어가 있는 장난감이 있지, 기울여도 벌떡 일어나. 오뚜기.
이렇게 해서 다시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지, 그치? 이게 바로 무게중심을 굉장히 낮춰서. 그러니까 보통은 물체가 구조물이 안정하려면 봐봐. 내가 얘를 이렇게 세워. 안정해 보여? 어휴, 깜짝이야. 불안해 보이지?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 불안해 보이지? 왜? 무게중심은 위에 있고 받침면이 너무 좁단 말이야. 대신에 얘를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돼? 받침면은 넓고 무게중심이 안쪽에 있으니까 조금 움직여도 원래 이게 안정한 상태로 쉽게 돌아간단 말이지.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 자살을 뭔가 뭐 스키라든가 뭐 스키가 맞나? 뭐 어쨌든 뭐 보드나 스키나 이런 것들을 탈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면 어떻게 돼? 몸을 낮춘단 말이지. 왜? 좀 더 안정하려고,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그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니까. 됐지? 응. 그리고 왜 이런 거 있잖아. 장대를 잡지? 그럼 긴 장대를 잡고 이렇게 외줄타기 이런 거 하잖아. 그럼 장대가 이렇게 휘면서 전체적인 무게중심이 살짝 아래로 떨어져. 그럼 약간 더 받침면에서 덜 벗어나는 안정한 형태를 만들어준단 말이지. 옛날에 수능 완성에 뭐 요런 문제도 있었어. 이제 이렇게 와인 창고에 와인을 저장하는 이게 받침대가 있어. 여기에다가 와인병을 이렇게 꽂아서 보관하는 거야, 이렇게. 와인병을 이렇게 꽂아서 보관하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 상태로 안정한 상태를 유지하더래. 무슨 소리야? 여기가 받침면이라고 하면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 거야? 이 받침면 안에. 무게중심 여기나 이 안에 있겠지, 그치? 그렇다 보니까 안 넘어가고 안정할 거라고.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예제. 자, 봐. 돌림임. 돌림임 예제야. 이게 이제 교육과정 첫 해 나온 20번 문제였고, 이게 수능 킬러 문제였어. 그래서 이거와 19번이 자유로드로 모양새였는데, 그게 첫 해 나왔던 게 지금 가장 최근에 작년 수능 20번에 약간 변형돼서 운동의 법칙과 속도 시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게끔 나왔었지.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좀 풀어볼게. 일단은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 상태로 정지해 있는 거야. 정지해 있고 여기 지금 x를 구하라는 게 문제지. 자, 일단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우리가 꼭 알고 있는 당연히 마스터해야 되는 정적 평형, 역학적 평형으로 구해보자. 봐봐. 자, 일단에는 지금 철수와 영희가 드는 힘을 표시해 볼게. 자, 철수가 드는 힘을 FC라고 하고 영희가 드는 힘을 FY라고 해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2층, 1층도 안정적이지만 그냥 따로 나눠보면 2층, 여기 요 위층도 지금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을 만족하고 있겠지, 그치? 자,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 문제에 원래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얼마? 전체가 총 5m니까 이쯤에 무게중심이 있고 여기에 무게중심이 요쯤 있을 거니까 100N이 발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역시 100N의 힘이 발생을 하겠네. 자, 그러면 첫 번째 2층에 돌림힘의 평형, 힘의 평형 먼저 보자. 그러면 합력이 0이다. 자, 그러니 봐봐. 위쪽으로 작용한 힘은 FC와 그 다음에 FY가 있고, 다음에 아래쪽으로 작용한 힘은 100 더하기 100, 200N이 있지. 자, 두 번째 돌림힘의 평형을 볼게. 자, 여기 요 점을 회전축이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서 슉 피해버리면 어떻게 돼? 얘네들은 지금 무게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버리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영희는 반시계 방향으로 얘를 돌려서 버티고 있다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버티고 있으니 돌림힘의 평형을 만족하겠지. 자, 그러면 돌림힘의 평형을 보면 시그마 타우가 0인 거야. 자, 그럼 시계 방향의 돌림은 누구야? 일단 100 곱하기 x. 자, 회전축으로부터 무게가 100이고 요 점에 지금 x만큼 거리의 점에 100N이 작용하고 있는 거지, 무게가. 더하기 물체의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얼마? 전체가 지금 현재 윗판의 길이가 5m니까 어떻게 돼? 무게중심은 2.5m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얼마? 100 곱하기 2.5가 되겠지. 자, 얘는 뭐? 시계 방향의 돌림힘이야. 자, 그럼 두 번째. 반시계 방향으로 영희가 버티고 있는 반시계 돌림힘이 얼마? FY, 영희의 힘이고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5m가 되겠네. 자, 식이 두 개 남았네. 자, 그 다음에 1층 볼게. 자, 1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만족하고 있지. 자, 그러면 여기가 회전축으로부터 있는
요렇게 시계 방향의 돌림, 반시계 돌림은 얘는 이렇게 시계 방향의 돌림이 서로 돌림임의 평형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작용과 반작용을 따져야지. 자, 철수가 여기 철수가 A를 위로 밀면 반작용으로 A는 철수를 아래로 밀지, 그때 철수가 미는 힘이 FC였으니 A가 철수를 반작용으로 미는 힘이 FC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에 작용한 힘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얼마? 철수의 무게 700 더하기 FC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는 그럼 얼마? 0의 무게 500 더하기 FY가 되겠네. 자, 그럼 이걸 맞아 확인을 하면 요 점의 힘은 700N 더하기 FC, 철수의 힘. 이 전체 힘의 곱하기 얼마? 회전축으로부터 거리가 2m니까 2m. 이게 뭐랑 같다고? 돌림의 평형이니까. 자, 영희의 힘 500 더하기 F, Y. 전체 곱하기 요 3에 해당하는 값이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식 3개, 그리고 문자 3개니까 정리하면, 자, 이걸 풀면 여러분들이 풀어보십니다. 풀면 결과가 얼마가 나와? 0.5m가 나온단 말이지.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으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요 방법 잘 보시고. 자, 그러면 요걸 갖다가 무게중심으로 한번 풀어볼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게중심을 한번 활용해서 풀어볼게. 자, 다 지우자. 다 지우고. 그럼 무게중심으로 이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일단 하나 확인을 하는데, 아래 B판은 이미 전체 무게중심이 여기인 거야. B판의 무게중심이 여기니까 어차피 철수와 공과 A와 영희가 사라져도 얘는 이 상태로 유지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얘는 이미 무게중심에 위치했으니까 얘는 그냥 아래 B는 무시해버려도 되고, 그러면 얘를 철수가 있는 곳을 원점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철수의 지점을 원점으로 놓고 여기서부터 5m까지의 무게중심을 한번 살펴보자. 자, 철수가 있는, 여긴 철수 70kg인 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긴 뭐가 있지? 10kg의 물체가 있고, 여기에 좌표가 얼마야? 여기는 0, 여기는 2m가, xm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어디였어? 절반이니까 얼마? 여기에 2.5, 좌표의 무게가 질량이 10kg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영희는 5m 위치에 얼마를 작용하지? 50kg에 50kg이 작용하겠지. 자, 그럼 무게중심식을 이용해 보면 결국은 무게 중심은 뭐랑 같냐면 전체 총질량 시그마 m분의 시그마 mx랬지. 그러니까 질량과 좌표의 총합이었지. 질량과 좌표의 곱에 각각의 그 질량과 좌표, 질량 좌표, 질량 좌표, 질량 좌표 곱의 총합이랬지. 자, 그러면 풀어보면 총질량은 얼마? 7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50이니까 140. 그 다음에 좌표는 0이니까 얘는 0. 그 다음에 얘는 10 곱하기 x, 10x.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10 곱하기 25니까, 10 곱하기 2.5니까 25. 자, 그 다음에 얘는 얼마? 5 곱하기 50이니까 얼마? 250이지. 자, 그럼 얘를 정리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140분의 얼마? 10x 플러스 275가 되겠네. 자, 근데, 자, 이제 요 무게중심까지 구해놨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무게중심을 줬지? 무게중심은 여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얘는 어차피 무게중심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B판이 없더라고. B판이 없고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어떤 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고 이 바닥의 무게를 무시한다고 하면 철수 X, 철수 10, 그 다음에 철수 70, 10, 그 다음에 여기에 10, 그 다음에 50. 여기에 전체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다라는 거야? 여기 있다라는 거지. 어디? 2m 지점이 있다고. 그럼 결국 이게 뭐야? 2m라는 소리잖아.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지? 이 식을 정리하면 140은 280이네. 따라서 x는 얼마? 역시 0.5m가 나온단 말이지,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힘의 평형과 돌림의 평형, 정적 평형 또는 역학적 평형식을 이용해서 얘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일단 그걸로 풀 거야.
힘의 평형과 역학적 평형으로 쭉 푼 다음에 이걸 한번 다 풀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뭐 무게중심으로 푸는 연습을 할 거야. 쭉 그렇게. 그래서 이걸 무게중심을 잘 쓰면 사실은 지금 교육과정 개정된 이후에 3년 연속으로 작년만 빼고 3년 연속으로 20번이 돌림임이 나왔고 그 모든 20번을 다 무게중심으로 쓰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풀이가 됐거든. 자, 요거 잘 연습을 하십니다. 일단은 물론 역학적 평형 연습 먼저 하겠지만 이제 나중에 무게중심 연습 여러 번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정리해 두십니다. 여기까지.